기억이 눈물이 흘러내린다. 가장 행복했던 나의 마음, 다른 곳을 보던 너의 마음도 저리 어느샌가 사라지네. 우리 함께 앉아 바라보던 눈빛도 같이 울어주던 사람도 우리 환하게 웃던 너도 모두 사라지네. 너의 바람이고 싶었던 너의 햇살이고 싶었던 나의 작은 바람이 사라지네. 가장 행복했던 나의 마음도 다른 곳을 보던 너의 마음도 모두 어느샌가 사라지네. 우리 함께 앉아 바라보던 눈빛도 같이 울어주던 사람도 우리 환하게 웃던 너도 모두 사라지네. 너의 바람이고 싶었던 너의 햇살이고 싶었던 나의 작은 바람이 사라지네. 우리 함께 앉아 바라보던 눈빛도 같이 울어주던 사람도 우리 환하게 웃던 너도 모두 사라지네. 너를 바람이고 싶었던 너의 햇살이고 싶었던 나의 작은 바람이 사라지네. 안녕하세요. 시민강자 삶의 MC 김주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인간은 외로운 존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외로우신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외로운 현대인에게 함께 인생을 함께 할,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귀여워만 했던 이런 애완동물, 이제는 인생의 동반자라는 반려동물로 인식이 바뀌고 있죠. 네. 자,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분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애견인들, 반려인들 이분의 강의 놓치시면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 강아지들도 서운해할걸요. 이웅종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이웅종 교수님 반려견들의 대통령이시죠. 아주 기대됩니다. 강좌 꼭 여러분들 시청하세요. 이웅종 소장님과 함께하는 시민강좌 3 많이 사랑해주세요. 시민강좌 3
이번엔 저 이용정 편입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 반려동물과 행복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관심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민광자 3 좋은 프로그램이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더더욱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시민과 함께하는 삶, 시민광자 파이팅! 네, 자 오늘 시민강자의 게스트 이웅정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냥 사회 보세요.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영상을 통해서 뵀을 때에 네네. 굉장히 표정이 밝아 보여요. 네, 예? 맞죠. 예,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이유를 딱히 말하자고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일, 항상 개를 볼 수 있는 네네.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밝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상 속에 나왔던 강아지들도 네. 왠지 이웅정 소장님을 보고서 씩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네, 개들은 웃습니다. 그럼 사람도 자연스럽게 웃어요. 과연 개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따르는지 네네. 이웅정 소장님만의 무슨 그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특별한 비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네네네. 그냥 진심으로 내가 반려동물 다가가면은 개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조건을 달고 나는 너를 훈련 교육을 시킬 테니까 내 말을 들으라 하면 안 듣고 그냥 나는 순수하게 너에게 다가갈 테니 마음의 문을 열어줘라. 이야. 뒤에서 항상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민강자의 오늘 초대 손님으로 오셨는데 MC가 뭔가 좀 해주세요라는 것보다는 그냥 와 닿아서. 그러니까는 그런 비결을 오늘 이 시간에 다 우리 시청자들에게 밝혀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웅정 소장님의 오늘 멋진 강의 박수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용종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인생 이야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고향이 세종시예요. 세종시 전이면입니다. 전이면. 네, 전이면에서 태어났고요. 혹시 운주산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종시에서는 그냥 나름대로 제일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정말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이용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지금 오늘날 이 시간까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불러주셔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제 강아지 제가 교육을 한 지가 벌써 25년째입니다. 올해 25년째 이 길을 걸어왔는데요. 25년 전만 하더라도 반려동물 교육이라는 것은 거의 생소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반려동물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면 강아지 교육 그런 것도 있어? 그런 직업이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모든 사람들 자기 꿈들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꿈을 나는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이제 꿈을 꾸기도 시작을 하죠. 저는 어렸을 때 상당히 가난한 집은 아니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정말 잘 사는 집이었던 제 기억으로는 시골에서 방앗간집을 했습니다. 그럼 방앗간집 잘 살죠. 예, 잘 사는데 하루 아침에 불났어요. 불나가지고 갑자기 망하더라고요. 거기에다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 스토리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그 직업관을 가져서 그쪽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들 노력들 많이들 하십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이 노력했던 그런 과정들입니다. 자,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꿈이 목장을 경영하는 것이 꿈이었었습니다. 목장을 경영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토끼도 중학교 시절에 많이 키웠고 학교는 축산과를 전공을 했거든요. 축산과에 이제 전공을 해서 이제 소돼지, 닭 뭐 이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제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일명 이야기를 하는 노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노가다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비를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다 벌어서 학교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나거든요. 자,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참 못했어요. 공부도 정말 못했어요. 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공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 좋은 일 하지 않겠냐, 그다음에 좋은 자리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네가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시키지 않아도 한다 안 한다. 시키지 않아도 하기 때문에, 내가 시키지 않아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선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나도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했던 것이 그 일이었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 운동선수였습니다. 지금 운동선수처럼 보이죠? 제가 지금 살이 많이 쪄서 그런데 제가 단축 마라톤을 했거든요. 예, 천안농업고등학교 단축 마라톤을 했는데 이 운동을 했던 계기도 역시 어떤 것 때문에 했냐면 수업료 면제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달리기를 잘 뛰었어요. 수업료 면제시켜준다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왔냐, 이봉주 선수가 나타납니다. 아시죠? 저는 이봉주 선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봉주야, 나는 네 친구가 아니고 네가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라 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이봉주 선수는 이미 상당히 유명해졌죠. 제가 이봉주 선수를 운동을 시킨 장본인입니다. 자, 저는 항상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자기 목표들은 다 세우기 마련이거든요. 다 세우는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처음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목표 설정을 하게 된 계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봉주 선수한테도 그 당시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학교 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유명해지니까 나도 저럴 날이 반드시 올 거야. 왜?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저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도전하는 가치는 크거든요. 왜? 저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사람이 할 줄 아는 일은 나도 할 수 있다. 어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나도 분명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만한 가치,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나는 찾아서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점점점 유명해지게 되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갈게요. 고등학교 시절에서는 저는 이제 축산과를 전공해 소돼지 농장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죠. 근데 뭐가 없었다? 집에 돈이 없어요. 땅이 없어. 이 소돼지 닭을 하려고 하더라도 많은 뭐 축사도 줘야 되고 우사도 줘야 되고 뭘 줘야 되는데 넓은 토지가 있어야 되고 건물을 줘야 되고 소돼지 닭을 살려고 하다 보니 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순종개가 있었습니다. 아끼다라는 견종. 서울에 우연치 않게 놀러 갔다가 그 아끼다라는 견종을 보게 됩니다. 아끼다라는 견종을 보고 그 개가 제가 이제 훈련사의 길로 가게 된 동기가 됐던 겁니다. 자, 아끼다를 그 당시 입양을 분양을 하나를 받았습니다. 입양을 하나 분양을 받아가지고 정말 잘 키웠죠. 정말 잘 키워서 강아지들 새끼를 또 냈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강아지 새끼를 납니다. 전문가한테 가져와서 새끼를 내서 그 당시 얼마였냐? 얼마? 5,000원? 50만 원입니다. 그 당시 88년도에 50만 원이었고요. 11마리 새끼 났어요. 한 마리 죽었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키운 것이 9마리를 키웠어요. 9마리 50만 원씩 얼마예요? 450만 원이죠. 이야, 저 떼부자 됐습니다. 이제 학교 다닐 때 떼부자 된 거예요. 근데 강아지를 팔려고 하니까 팔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못 파는 겁니다. 저는 한 마리에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왔지만 제가 팔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것 좀 팔아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안 팔아주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강아지 내가 5마리 가져갈게. 그러니까 천만 다행이죠. 자, 얼마에 가져가냐? 5마리 50만 원. 자, 팔고 나니까 억울합니다. 그해 겨울 그 집을 다시 찾아갔어요. 자,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나는 사장님에게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샀는데 왜 저한테는 이것밖에 안 쳐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야기한 것이, 이용적 전문가냐? 저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명해요? 너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습니다. 너 전문견사야? 전문견사도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유명하지도 않지, 전문가도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이 분야에서 많이 알려진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도 당신과 같은 명예를 갖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돼야 되죠? 전문가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시절만 해도 인터넷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럼 나도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는 꿈을 다시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대를 갑니다. 저는 어렵게 한번 제일 힘든 군대가 어딜까 생각한 것이 이제 해병대 지원을 합니다.
해병대 자원 입대를 해서 해병대 지원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발령 받은 곳이 어디? 군견이 있는 곳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거기서 군견 훈련하는 모습을 봐요. 군견 훈련하는 모습을 보는데 앉아 엎드려 기다려 모든 것들 하다 보니까 정말 로봇 기계적으로 하더라고요. 거기에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반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이 될 거야. 훈련사가 될 거야. 그 훈련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찾았습니다. 지금은 SNS나 모든 것에 발달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없었어요. 제가 말년 휴가 때 어딜 가냐? 우체국을 찾아갑니다. 우체국을 찾아가서 팔도 전화번호부 책자를 다 뒤져요. 다 뒤지다 보니 거기에 전국에 훈련소가 8개가 나오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한 곳을 선택을 해서 제대하자마자 이제 훈련소로 가게 됩니다. 저는 한 곳에 미치면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자, 노력하지 않으면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목표를 세우죠. 저는 가능성이 있으면은 저는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 설계를 합니다. 가능성 있다. 근데 내가 좀 부족하다. 항상 부족한 것을 제 목표점을 잡습니다. 자, 저는 이제 처음 훈련사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항상 최고의 전문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냐를 먼저 찾습니다. 부산이나 광주까지 가고 뭐 진도까지 들어가려면은 밤 늦게 이제 최대한 늦은 시간에 기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럼 꼭두 새벽부터 그 지역에 심사위원들 다 찾아다녀요. 찾아가면서 안녕하세요. 이용종입니다. 저는 수원에 있는 어디 훈련소에서 개를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알려주세요. 또 이쪽 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용종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저는 개를 배우러 왔습니다. 알려주세요. 자,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저를 알리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어디요? 또 다시 보죠. 그분들을 또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럼 가서 또 인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좋은 점수를 줄까 안 줄까요? 좋은 점수 주게 됩니다. 대신 그냥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마치 뭐를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서는 가서 떼써서 좋은 점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런 얘기들 해요. 저는 훈련사 생활할 때요, 잠자는 시간이 거짓말 조금 더 붙어서 3-4시간밖에 안 잤어요. 언제 훈련시키면 훈련 잘 시킬까요? 그럼 밤에 시키면 좋대요. 그럼 또 밤에 개 끌고 나갑니다. 언제 또 교육시키면 좋아요? 이른 새벽에 시키면 훈련 잘 돼. 그럼 또 새벽에 또 끌고 나갑니다. 이것을 몇 년 동안 반복을 해요. 왜? 저는 짧은 시간 안에 나를 알리고 나는 유명해져야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상력을 하나하나 쌓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용종이라는 사람을 점점 알려주게 됐죠. 자, 제가 이제 훈련업계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으로 통했어요. 한국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 통했습니다. 근데 98년도에 우리나라 뭐가 왔어요? 대단한 것이 왔어요. 뭐가 왔을까요? IMF가 왔습니다. IMF가 딱 오게 되니까 훈련계들 들어왔던 것들이 쭉 빠지더라고요. 쭉 빠져. 이렇게 나가다 보면 망할 수도 있는데 훈련계들이 왜 자꾸 빠져나가지?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들 때 자기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투자를 하세요. 자, 지금보다도 대한민국에서는 이용종이라는 네가 가장 훈련을 잘 시키지만 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야? 네, 이 얘기를 했어요. 독일이 있고 미국이 있고 유럽이 있고 일본이 있고 여기는 우리나라보다도 훈련 기술이 10년, 20년, 30년 이상 앞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가라고 하더라고요. 떠나, 거기 가봐. 가서 훈련 배우고 와. 더 늦기 전에 훈련을 배우고 와. 그렇지 않으면은 큰 물에서 놀아야지 작은 물에서 놀게 되면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생각해봐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훈련 교육을 시키게 되면은 견습생으로 들어가서 교육비를 받지만 그 당시 제가 미국 선택을 합니다. 미국기를 선택을 했는데 그 당시 미국기를 선택을 했을 때 제 교육비가 한 달에 1,300만 원씩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자, 거기 가서 손짓 발짓 다 하면서 제가 훈련을 배워요. 훈련 3개월 동안 하는 돈이 아깝잖아요. 적은 돈도 아니고요. 제가 그 당시 가져간 게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를 무진장 찍어요. 맨날 써요. 그 사람도 그거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또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렇게 쓰냐? 이야기를 또 해드립니다. 자, 저는 기억을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 보게 되면 그때 다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더라고요. 사진 찍고 기록하고 사진 찍고 기록하고 이런 것이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시간 지나도 내가 생각나지 않을 때 다시 한 번씩 넘겨보면 어떻게 된다? 그 기억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내 것으로 점점 만들게 됩니다. 자, 제가 한국에서 정말 훈련 잘하고 상력 타이틀 다 가졌습니다. 도구쇼 석권, 훈련 경기대 석권,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직접 번식한 강아지들로 갖고서 다 챔피언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땅에 딱 갔는데 저는 한국에서 최고로 훈련 잘한다고 그랬는데 훈련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제가 놀랬던 겁니다. 한 4, 50명 모였더라고요. 여기는 훈련사들도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훈련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걔들, 그 큰 개들을 목줄을 매지 않고 견주만 쳐다보고 다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야, 잘 왔다. 그러면서 근데 훈련소가 이렇게 많냐고 물어보니까 훈련소가 아니에요. 견주님들이에요. 네. 거기서는 훈련사를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견주님들을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 견주님들도 시간 날 때마다 자기 개들 가지고 훈련 교육을 시키면서 그것을 하나의 스포츠로 즐기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강아지들 보니까 정말 새롭더라고요. 니들 내 손길만 거치면은 다 바뀔 거야. 다 바뀔 거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 훈련 들어온 거를 딱 갖고 딱 끌어놨습니다. 36개 출했나. 개 잡으러 다녀야 돼요. 자, 문화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회의를 느꼈어요. 왜 우리나라 개들은 이렇게 끌러만 놓으면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도망만 다닐까.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제가 일본을 6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합니다. 9박 10일, 일주일짜리, 보름짜리 이렇게 세미나 있는 것도 다 찾아다닙니다. 그냥 일본을 또 다니다 보니까 유럽과 미국 이쪽하고 일본 문화를 이렇게 짬뽕 시키는 것이 뭐다? 우리나라 들어와서 개가천선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예.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저희가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우리 개는 훈련 잘하는데 애견범이 대단히 부럽죠. 우리 개는 훈련 잘하는데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해요. 뭘 못해? 꼭 하나씩 못해. 사람 불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너무 짖어요. 꼭 하나씩 문제만 있대요. 그래요? 그러면 어떠한 프로그램 한번 해보자 생각했던 것이 뭐였어요? 자, 견주님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딱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제가 훈련 교육을 딱 시켜요. 말 잘 들어 안 들어요? 잘 들어요. 기가 막히게 잘 들어. 자, 됐죠? 집으로 옵니다. 그 이틀 있다 전화 와.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왜 안 듣죠? 왜 안 들을까? 또 고민합니다. 자, 가자. 다시 갑니다. 누구를 교육시켰다? 견주님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견주님을 교육을 시켜요. 견주님이 바뀌지 않으면 개가 바뀌지 않더라. 그래서 견주님을 바꾸고 시작을 하니까 개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동물농장이라는 그 8년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나라에 뭐를 바꿔놨어요? 반려동물 교육의 중요성을 바꾸게 됩니다. 예. 저는 훈련을 진행하면서 개를 만날 때마다 행복하다 그랬어요. 개를 만나면서 행복했고 개들에게 접근의 방법이라든지 이제 많은 얘기들을 저희가 던지거든요. 저희가 훈련을 시작하게 되면 가식적인 훈련이라는 것도 많이 있고요. 가식적인 훈련은 뭐냐? 남들에게 견주님이 개를 갖다 맡기면 어떻게 하죠? 보여줘야 되죠. 보여주기 훈련을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훈련을 해라. 그 다음에 정말 개에게 진심 어린 훈련을 접근을 해라.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기술을 어떻게 해라? 전부 줘라. 자, 예전에는 훈련 기술도 또 하나의 기술이라 해서 절대 남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뭘로 바꿨냐?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공개를 해버려. 공개를 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문을, 유명하다는 그 소문을 누가 내줬을까? 견주님들이 소문을 내줍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내줘요. 저곳에 가면 만족도가 그마치 높아진다라는 것을 만들어 나간더라.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싸지게 되고 또 개 훈련사라는 직업을 가져서 지금은 현재 하나의 우리나라 반려 문화에 뭐가 됐죠? 선두주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 운동장 만들어주세요. 콘텐츠도 만들고 유기견 돕기도 하고 문화축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배들도 양성도 많이 하는 그런 시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반려 문화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거든요. 선진문화 5단계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시작 단계로 보시면 돼요. 앞으로 이 분야에서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들 있다. 그다음에 또 전문가가 되라. 아이들한테도 그런 꿈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희들이 공부해라. 정말 공부 잘하는 거는 정말 좋습니다. 공부 잘하라 하기 이전에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라고 강조를 많이 해주세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더 꾸게 돼 있고 더 전문가로 진출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가서 해주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도 진화되고 내일도 진화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모레도 진화가 될 거예요. 어떻게? 반려동물이 있는 그날까지 제가 죽어도 반려동물은 있습니다. 그쵸?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용종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강의를 듣고 나니까 궁금증이 더 생겨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네. 준비를 했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인데요. 혹시 긴장되시나요? 네. 네, 어떤 부분이 조사가 됐을까 긴장되시죠? 네, 어떤 질문을 해왔을까 그런 부분들. 네, 저 이거 조사하면서 정말 여러 번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타이틀이 대단하시던데요. 대통령으로 불리시네요. 대통령. 네.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3분이 계세요. 예? 대통령이 3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님,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뽀로로 대통령, 네. 세 번째 강아지 대통령. 제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아지 대통령으로 불리시고요. 그리고 초등학생이 뽑은 역대 우위인 3위세요. 네. 그리고 청와대 어린이 기자단이 뽑은 초청하고 싶은 인물이시고요. 전국 고수 열전의 개고수 1위시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받으셨다면서요. 대한 명인회 반려동물 교육의 명인으로 또 선정되셨다면서요. 아니 근데 저는 대통령이 3분 있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지만 정말 궁금한 거는 강아지 대통령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뽑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뽑힌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네. 여기서 다 여기저기서 이제 부를 때 대통령, 강아지 뭐 이렇게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이게 뽑아주더라고요. 이 동물 프로그램만 보더라도요. 이 강아지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어색하지 않던데요. 이 동물들뿐만 아니라요. 어린 친구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많더라고요. 역대 우위인 3인으로 선정되셨어요. 소감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축하 메시지가 왔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저보다도 또 상근이라는 그 캐릭터가 워낙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이 반려동물이라는 그 인식들이 아이들이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네. 그때 당시 상근이가 몇 살이었죠? 네, 그때 한참 활동할 시기였으니까 7, 8살 때였죠. 부럽다. 7, 8살에 대스타가 됐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근데 사실 우리 어린이들 중에 우리 저 이영종 소장님처럼 반려동물 전문가가 되고 싶은 어린이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반려동물 전문가가 될 수 있죠? 네, 지금 현재 와서 이제 반려동물 이쪽에 전문가에 꿈꾸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 반려동물 첫 번째 뭐 늘 얘기하는 거지 정말 사랑, 관심, 그다음에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그런 기본 자세만 됐고 정말 진심으로 네.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가능하리라 봅니다. 예. 근데 사실 저도 얼마 전에 그 대전의 금강로화 축제에서 반려동물 문화 축제 사회를 봤는데 제가 많은 행사 사회를 봤지만 그 개들 사회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인터뷰가 안 돼요. 개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게.
기분이 어때? 그러니까 그리고 일반적일 때하고 무대에 올라오니까 긴장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응종 소장님 같은 경우도 일을 하시면서 반려동물들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까? 네, 물론 많이들 있겠지만 가장 이제 소통하는 방법이 네네. 상당히 많은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걔들이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얼굴 짖는 표정, 그다음에 꼬리, 어. 몸짓, 그다음에 소리, 뭐 이런 것들을 걔와 같이 오랜 시간을 많이 하다 보면은 걔들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마음껏 걔들이 하는 걸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면은 누구나가 또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아, 개들 하니까는 아이들 개들인지 멍멍 개들인지 뭐 개들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강아지죠. 네, 이용종 소장님 이렇게 답변을 듣다 보니까요. 정말 아주 동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묻어나 있네요. 첫 번째 처음으로 이용종 소장님하고의 인연을 맺었던 반려동물이 궁금합니다. 네, 그 처음 정했던 것이 그 아끼다겐 그 숨이라는 개가 저에게 그 인연이 되졌고요. 저를 유명하게 만들어줬던 강아지들 많이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세퍼트 이소라는 개는 우리나라 경찰개 보면 7회 연속 챔피언을 만들어줬던 개. 그 개는 정말 원격 지도가 다 됐던 개예요. 뭐 예.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오른쪽 왼쪽 시장도 자기가 직접 보러 다녔고 그 개가 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은 개들 또 훈련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특이했던 개, 그다음에 사연 많았던 개들도 많이 있고, 네. 그다음에 좋은 또 이세 배출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 이제 좋은 강아지들 배출을 많이 해서 명견도 많이 또 배출도 됐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훈련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힘들었을 때 챔피언 해주고 훈련 경기 챔피언 해서 네네네. 저에게 또 기쁨을 줬던 그런 게 또 많이 기억이 남죠. 흔히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분을 은인이라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개는 은개죠. 근데 아까 이제 뭐 고소혈전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사실 훈련시키고 하다 보면은 에피소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얘기만 하셨지 실수담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별로 얘기를 안 하셔서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저희도 전문가 제 손에 걸치면 다 고쳐지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들 하시죠. 네. 또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면 그게 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또 사나운 개, 요 생방송 하는데 이제 개 짧은 시간 안에 그 개를 또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자칫 잘못하다 물려가지고 피 보는 경우 이런 경우 정말 난처한 경우 그럴 때도 한번 많고요. 물렸던 적 있잖아요. 물린 적 상당히 방송 중에 많죠. 한번 예, 본것 같아요. 방송 중에도 많이 예, 예, 물리기도 예. 하고 또 개한테 뭐 또 인대도 끊어져 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실시간 또 방송이나 이렇게 또 저희들이 또 공연을 해 뮤지컬도 개들이 합니다. 개들이 뮤지컬을 하다가 네네네. 뭐를 하죠? 응아. 응가를 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사람이 실수를 했다면 정말 그 생방송 중에 네. 그 뮤지컬 생방송 진행하다 실수를 하게 되면은 정말 난처했을 때 걔가 대소변을 보니까요 웃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더 네. 재밌죠. 네. 예, 그런 것들 봤을 때 저희들한테는 큰 실수 중 하나였었는데 오히려 또 그런 것들이 또 계기가 됐던 여러 가지가 있고 네. 또 그다음에 좀 사연 많은 게 또 갑자기 또 죽는 개들도 있고 저희 이제 개들을 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요 저 이게 또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강아지가 죽거나 잘못되면은 항상 그 무덤을 만들어주고 가서 술도 따라주고 이런 걸 계속적으로 했는데 이게 또 직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많은 개들이 죽으니까 그것이 좀 이제 정서적으로 메말라질 때 어느 날 또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내가 이거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정서적으로 뭐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 좀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도 있죠. 그렇군요. 예. 지금 이 동물 프로그램에서요 아주 명해결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 행동 교정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반려동물이라던가 또 어려웠던 그런 동물이 있었는지 혹시? 네, 아무래도 이제 견종 특징들이 또 많이들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보게 되면은 행동 교정을 하려고 하면은 거의 힘들어요. 근데 이제 견주님들 개를 기르면서 우리 개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죠. 저희는 얼마든지 가르쳐 주고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개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이 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견주님들이거든요. 그 견주님들을
바꾸는 설득 작업하는 그 시간이 더 어렵고요. 개들은 저희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려 주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 따라오는 것이 사람이에요. 바뀌세요. 아까 예, 강의하실 때도 개보다는 견주를 바꾸더니 되더라. 이제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그거를 들으면서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이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아이가 따라오겠구나. 이게 똑같은 게 온 것 같아요,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강아지 대통령 이응정 소장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방청객 중에서 이번에는 직접 질문을 좀 받고 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질문하실 분 어디 계신가요? 네, 자. 이렇게 강아지 대통령님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12년 된 미니아시추를 기르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처음부터 아픈 아이가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분리불안증이에요. 이게 병원을 가도 안 된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고치지를 않고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분리불안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행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사람에 대한 분리불안이 있고 동족, 환경 이렇게 많이 나눠지게 돼 있는데 분리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견주님과 이제 잠자리 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같이 이제 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있는 거. 걔가 이제 사람과 떨어졌을 때 짖거나 헤헷거리거나 울거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항상 누가 있냐면 그 옆에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하고 떨어지는 교육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이 생겨나는 건데 저희들 이제 분리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포인트 트레인과 마음의 상처를 주라고 하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주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를 좋아하죠. 좋아하면은 제가 가는 대로 걔도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따라다니게 돼 있고 안방 가면 안방 가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거실 가면 거실 모든 건 따라다니게 돼 있거든요. 그럼 걔들이 갈 곳이 없어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분리불안 가지고 있는 개들이 또 특징은 개들만의 공간 영역이 없거든요. 개들만의 공간 영역이라는 것은 개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먼저 개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정해서 들어가는 교육을 먼저 시키세요. 하우스 하면 들어가는 교육을 먼저 확실하게 시켜놓고 기다려 교육을 시키면 떨어지는 것이 1차적으로 되거든요. 기다려는 왜? 집은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저리가 개를 밀쳤을 때 개가 갈 수 있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저를 좋아하죠? 제가 볼 때마다 저리 가! 하고 야단쳤어요. 맨날 볼 때마다 야단치고 밀어내. 그러면 저 멀리서 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숨을 것 같아요. 예. 피하고. 싫어요. 네. 제가 싫어져요. 며칠 동안 냉정하게 밀어내는 거예요. 저리가 밀어내면 그냥 밀어내기는 걔가 갈 곳이 없거든요. 근데 집을 정해줬어. 저리가 하우스 하면 집을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떨어지는 교육을 시키면 처음에 하루 이틀 하면은 걔가 어떻게 돼요? 눈망울이 빛나고 주인 눈만 쳐다보고 온갖 불쌍한 행동 다 합니다. 그럼 견주님은 어떻게 돼요? 얼른 쫓아. 아이고 미안. 또 사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리가 며칠 동안 해서 냉정하게 차단을 시켜주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볼 때마다 밀어내고 저리가, 볼 때마다 저리가 하면은 마음의 상처를 가십니다. 그럼 다시 떨어지는 교육이 돼요. 떨어지는 것이 되면 뭘로 바꾸냐면 이리와로 바꿉니다. 이리와해서 걔를 불러들이세요. 그때는 오면은 내가 간식 주고 놀아주고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세요. 다 해주고 또 나 새로운 것을 할 거야. 그럼 너는 너희 집에 들어가. 하우스 저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통제만 해주시게 되면 떨어지는 것이 됩니다. 이때 불러들였을 때는 내가 원하는 모든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밀어냈을 때는 주인이 원하는 것을 걔가 하지 못하도록 냉정하게 차단을 시켜주시게 되면 떨어지는 것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나우저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한 마리가 1살 반 정도 됐는데 밖에만 나가면 자꾸 말을 하거든요. 짖는 소리를 내요. 근데 이게 무섭거나 기뻐서 그런 게 아닌데 목이 쉴 때까지 계속적으로 계속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네, 개들은 짖어서 모든 표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욕구거든요. 자기 욕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자기 욕구 표현도 보통 저희가 산책 예절 교육이라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산책입니다. 개들은
견주님이 중심점이 됐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개들의 행동은 틀려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산책 가자 하게 되면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주인보다 먼저 나가는 개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옆에 따라오는 개들이 있어요. 옆에 졸졸 따라다니는 게. 세 번째, 뒤에 따라오는 개들이 있고, 네 번째는 안고 다니는 개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개가 어디 있을까 위치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보통 자기들이 짖고 표현하는 개는 주인보다 앞서 나가 있습니다. 주인보다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 있고 앞서서 이제 모든 표현을 해요. 이어서 가장 심한 것은 안고 있는 개. 안고 있는 개들은 더 민감하고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 많은 표현을 해요. 뒤에 따라오는 건 소심한 성격을 가진 개들이거든요. 소심한 성품이 가진 개들도 안 가려고 버티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즉 옆에 붙이라는 가장 큰 이유는 옆에 붙이는 훈련은 수능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안정이거든요. 심리적 안정이라는 것은 자기가 먼저 뛰어나갔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욕구를 충족도 하기도 하고 움직여주면서 마킹도 하고 주워 먹고 지나가는 사물에 대해서 짖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맘대로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붙이는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세요. 옆에 붙였을 때 수능과 복종 이거 주인 말을 빨리 듣게 돼 있고요. 앞에서 자기가 짖고 어떤 말을 걸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의사 표현, 욕구에 대한 그 표현을 견주님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개들은 버릇이거든요. 그것이 버릇이고 습관화돼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내가 고쳐줄 필요가 있다. 네, 정말 강아지 대통령이 네. 확실하신 게요. 그래요. 즉석에서 궁금한 네. 점을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도 정말 대답이 척척 네.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죠? 그래요. 네. 자, 오늘 질문해 주신 두 분께는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 별들에게 물어봐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용종 소장님 모신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서 또 이렇게 보드판에 별에다가 질문을 써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무려 1000만 명 시대를 돌파를 했는데요. 그만큼 반려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훈련 무슨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예, 이렇게 붙이셨네요. 자, 반려동물을 올바르게 기를 수 있는 기술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르는 것이 올바르게 기를까? 무작정 이제 반려동물 선택했을 때는 현장에서 보고 충동 구매에 의해서 반려동물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또 많고요. 아이들이 떼써서 나 저 강아지 갖고 싶어 해서 강아지를 가져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통 반려동물 선택을 하실 때는 그냥 보는 것하고 직접 기르는 것은 아주 많은 차이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늘 좋은 거, 움직이고 행동하고 동작을 보고서 사랑스럽고 이쁘다고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져오게 되면 대소변도 치워야죠. 목욕도 시켜야죠. 그다음에 집안 청소도 해야죠. 또 산책도 시켜야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들을 정말 미리 체험도 해보고 교육도 받아보고 개들을 길렀을 때 이제 문제점에 대한 것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했을 때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자, 한 분 것만 더 한번 볼게요. 너무 딱 붙여놨다. 예. 강아지와 고양이를 함께 키우고 있는데요. 고양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얘네들 둘이 친해질 방법이 없나요? 근데 옛날에 사이 개하고 고양이 별로 안 좋잖아요, 사이가. 예,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네, 요즘들은 예전에는 강아지면 강아지, 고양이면 고양이 이렇게 이제 영역이 나눠져서 이제 길렀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지금 이제 함께 기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맞아들였을 때는 현재 있는 강아지가 됐든 고양이가 됐든 그 배려를 반드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접근시켰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괜찮겠지 하고 갖다 대면은 지금과 같은 또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고양이 행동은 낮은 것보다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또 강아지가 밑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안 내려올 수도 있겠죠. 네. 그랬을 땐 그 행동이 정말 걔가 무서워서 안 내려온다 하게 되면 개선을 시켜줘야 되고요. 개선시켜주는 방법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게 되면 되지 않고요. 네. 처음에는 울타리 계집 사각 케이지장 같은 걸 이용해서 짧은 영역부터 처음에 이제 떨어뜨려서 점점점
가까이 붙여서 멀리서부터 붙여가지고 걔들의 하악, 고양이는 하악질, 걔는 짖는 거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또 사람 견주님이 계실 때, 주인이 계셨을 때 옆에서 같이 노는 거를 갖다 이것을 서서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은 서로들 또 의지하는 시간도 갖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서서히 한 공간에다 놀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보니까 이 반려동물이라는 의미가요, 사실 평생의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요, 요즘에 또 안타깝게도 유기견들이 좀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반려인고 지금 1000만 시대로 많이들 알려져 있죠. 버려지는 개도 연 1천만 마리가 가까워 됩니다. 이 반려동물을 선택했을 때는 반드시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려동물을 선택해서 웃었으면은 그 버려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또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 또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선택하실 때 정말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서 설령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시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유기견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입양을 할 때 우리들이 좀 이런 거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 강아지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 방송에서 나오는 개는 특히 이제 뭐 상근해, 요즘은 뭐 또 산채, 그다음에 이제 동물 프로 중에 뭐 히트친 강아지들이 나오면은 저 강아지 사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반려동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자기하고 맞는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또 소비할 수 있는 개거든요. 상근이 같은 경우는 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목욕도 자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찌아오 같은 또 질병이 또 많고 털도 많이 빠져요. 네. 그다음에 뭐 코카 스파니엘이나 슈나우저 뭐 상대 악마견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걔들 3대 악마견 아니거든요. 걔들은 운동 요구량이 많이 필요한 견종이거든요. 내가 운동을 정말 많이 시켜줄 수 있는지, 내가 목욕도 잘 시킬 수 있는지, 산책도 잘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나와 가장 적합한 반려견종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민강자 3 강아지 대통령 이응종 소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에게 많은 위안과 또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되는데요. 반대로 또 이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시각도 좀 더 많이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응종 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앞으로 우리 이응종 소장님 바람대로 우리 인간과 반려동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요. 또 이응종 소장님이 이 반려동물과 함께 아주 행복한 러브 스토리가 전개되기를 저희 시민강자 삶에서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시민강자 3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